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프리웨이를 받치는 기둥 등 구조물이 손상됐습니다. 10번 프리웨이 화재로 인해 알라메다 스트리트부터 5번과 60번 프리웨이로 이어지는 연결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와 동부 지역에서부터 LA를 잇는 주요 교차로로 당분간 LA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미중 관계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중국 관광객과 투자가 크게 줄어든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이 개장했습니다. 남가주가 겨울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빅베어와 마운틴 아이 스키장 역시 이번 주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유권자들 14%만이 삶이 나아졌다고 답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는 공화당에서 또 하나의 임시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지만 기업들 사이에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월가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 급등 행진이 끝나 경제를 떠받치던 소비 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흑인 후보였던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하차한 주요 후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개막한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심장부로 향하면서 병원들을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로 겨냥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위한 장기적 계획에 관해서 현재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양국의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일단 처리한 뒤 이번 달 말에 재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멤피스에게 101대 105로 패하고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레이커스는 포틀랜드를 116대 110으로 꺾었습니다. LA 차저스가 디트로이트의 경기에서 38대 41로 패했습니다. LA 램스는 지난 주말에 경기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토요일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가 굉장히 우려됐던 것이 거의 팔레트를 쌓아놨던 곳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팔레트를 쌓아놓아서 불길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프리웨이 바로 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프리웨이 당분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KTN에 잠시 연결해 봅니다. Of the structure there from this vantage point, 400 feet or so of the freeway is impacted by the fire. The question is, what is the extent of the damage? Is the steel rebar inside the structure, in the columns and in the freeway deck, did that melt in the fire or is it still intact? This morning, Caltrans experts are closer to getting an answer. 다운타운이 10번 프리웨이 아래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프리웨이를 받치는 기둥 등 구조물이 손상을 입으면서 다운타운 인근 구간의 양방향 통행 무기한 전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구간은 알라메다 스트리트부터 5번 그리고 60번 프리웨이로 이어지는 교차로 사이로 이곳은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와 LA 동부 등 외곽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한인 등 운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당분간 LA 다운타운 일대에 트래픽 악몽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11일 오전 0시 22분 1700블럭과 이스트 14가 스트리트 인근 10번 프리웨이 아래 나무 팔레트 야적장 두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약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대형 팔레트 야드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팔레트 야드는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총 8에이커 전소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6개 소방서 1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대규모 화재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 또 불길은 로렌스 스트릿과 엘로드 스트릿 부근에 위치한 다른 대형 야적장까지 옮겨붙어 소방차를 비롯한 여러 대 차량도 소실됐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은 됐지만 유해 화학물질 대응 전문 요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위험물질이 있는지 계속 조사 중입니다.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팔레트가 타오르는 바람에 화염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 당시 불길에 10번 프리웨이 위로 치솟으면서 프리웨이를 받치는 기둥과 일부 시설물이 녹아내리는 등 구조상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스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즉각 알라메다 스트릿과 산타페 애비뉴 사이의 서쪽과 동쪽 방면 양방향 프리웨이 차선을 모두 무기한 폐쇄 조치했습니다. 칼트랜스는 프리웨이 기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가 곳곳에 잔해로 남아있고 브릿지 데크의 하부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프리웨이가 개통될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빈 닐섬 주지사는 LA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발생 지역 구조물 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교통국 측에 연방정부 지원 요청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10번 프리웨이 알라메다 스트릿부터 5번과 60번 갈라지는 곳까지 모두 폐쇄가 됩니다. 이 구역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우회도로를 찾아야 될 텐데 우회도로 101번 프리웨이 그리고 110번 프리웨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갈아타는 곳도 엄청나게 지금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방송하고 있는 주류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트래픽 헬기 영상을 보면 우회도로 로컬도로 엄청난 교통체증 현재는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역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우회도로 확인하고 조금 일찍 출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스틴 통합교육부가 오늘도 소속학교들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역사적 건물로 알려진 경납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일대에서 성면이 검출됨에 따라서 지난 내려진 휴교령에 이어 오늘도 이 터스틴 통합교육부 모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내일은 일부 캠퍼스가 다시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가 이뤄진 일부 캠퍼스는 내일 다시 오픈한다고 터스틴 통합교육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도 오픈하지 않는 학교들에서는 그 대비책으로 3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하고 또 트래디셔널 킨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통해 배움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이펙 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개막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에이펙 반대 연합이 에이펙 회의 기간 내내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시위대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항의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도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총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시위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대거 참석하는 15일부터 17일 사이 회의장에 이 모스코니 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시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행사장 일대 도로를 전면 폐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역과 공항에서 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이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현재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차단되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외출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에는 이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고 인근 도로에는 차단막이 설치돼 있어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모이는 15일부터 17일까지 회담장 인근 일대는 전면 통제돼 통행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노인은 병원 예약을 재조정하면서 코로나 기간 때 겪은 봉쇄처럼 돌아오는 한 주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가게들 역시 정상회의 기간 도로 통제로 문을 닫는 등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예약 취소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이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서 지역 농부들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바이든 대통령과 1년 만에 재회만큼 장외 민간 외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YTN입니다. 미중 해빙의 상징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0년 만에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냉전 시절인 1973년 첫 베이징 공연을 기념해 중국 국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펼친 겁니다. 6년 7개월 만에 미국 방문을 공식 발표한 시진핑 주석도 특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미 기간 시 주석이 아이오와주 농부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985년 무명 관리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입니다.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일정입니다.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 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I have met with Xi Jinping more than any other world leader has. I've had over 68 hours of private meetings, he and I, with simultaneous interpreters.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현지 언론들은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15일 저녁입니다. 2,000달러가 넘는 참가 비용에도 애플과 마이크론 등 대기업 CEO 수백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시 주석은 앞서 이렇게 피로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외 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 주석의 행보에 눈이 가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작년 11월 말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두 정상 만남이 성사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년간 서로 유리한 입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조명했습니다. 양측 전현직 관리들과 외교 전문가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모욕과 흥정, 상대 무시, 회의 불참, 호의 표시 유보 같은 갖가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삿바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정상회담은 성사됐지만 당장 이번 회담을 불과 수주 앞둔 시점에도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서 먼저 미국의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백악관은 양국의 정상이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이 있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측이 물러나서 미국 재계와의 만찬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정상회담이 충돌을 향해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유화적으로 보일 경우 각각 국내 정치에서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상은 양국 간 경쟁 관계가 충돌로 폭주하는 것을 막는 데 이해관계가 있고 또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길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매체들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회담 성사 직전까지 중국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의 일부 주요 매체들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에 가까운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영통신 중국의 신화사는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는 이어 미중 협력의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남방일보 인터넷판 남방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3대 핵심 포인트를 짚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중 관계가 경제무역 협력에서 안정세 조짐을 보인다라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미군 부대 플라잉 타이거 대표단의 방중 소식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평등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영라디오 NPR은 양국 정상회담 발표 직후인 10일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매체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불안정한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도 그 궤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역, 기술, 안보, 인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 수렁에 빠져있던 미중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불신과 마찰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관계로 재설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화를 중심으로 한 모멘텀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본일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시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관계에서 중요한 성과나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은 지나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낮 기온도 예년견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팬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보다 흐리고 서늘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요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이 지나 토요일 오전까지도 가을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목요일에 낮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까지 떨어져 매우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7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9도, 47도, 해안 지역은 7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비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비 소식을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비한 년 전인가요? 엘니뇨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지붕공사 하셨던 분들 그의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그래서 기상청 얘기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 공사하신 분들 지난 우기 때 효과 보셨죠? 네, 지난 우기 때 또 비 센 집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남가주 일대 이번 주 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주중에는 비가 내립니다. 태평양 폭풍 전선이 오늘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남가주 일대 기온도 내려가고 구름의 양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에는 수요일 오전부터 비 내릴 확률 100%,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6일 목요일 비가 그치지만 17일 금요일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18일 토요일날까지 이어지고 19일에 비가 그치면서 맑은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어느 지역이든 이 기간에 총 최대 3인치가량의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적고 강한 바람으로 파도도 높게 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비 내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주말까지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80도대를 배우고 나서 오늘 70도대로 내려간 뒤 수요일에는 60도대까지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쇼핑센터에는 최근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불이 밝혀지면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그로브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개최됩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 북가주 마운트 샤스타 지역에서 자란 80년 된 흰 전나무는 높이가 100피트로서 수명이 닿은 뒤 벌목됐고 이 그로블몰 상징 가운데 하나인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LA 인근 커머스 지역에 위치한 시타델 아울렛에서도 지난 토요일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18,000개 LED 조명과 10,000개 장식품이 달린 115피트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 속에 속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AI가 화재를 미리 막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곳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인데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여러 개 야생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기본과 약간 다른 곳이 있으면 바로 산불 예방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산불 예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전역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 시범 운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방국의 긴급 통제센터입니다. 모니터에 갑자기 빨간 표시가 뜨면서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상이 감지된 곳을 사방에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AI는 1000개가 넘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식별해 평소와 다르면 경고를 보냅니다. 카메라는 최대 가로 세로 3m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후 통제센터는 실제 산불이 났는지 여부를 판단해 인력과 소방차, 헬기 등을 급파합니다. It's speeding up our response times. It's something that's helping us and our firefighters out in the field. So we're able to attack the fires quickly, keep them small, and that's our goal, keeping them small. 지난 7월에는 AI가 새벽 2시에 발생한 구규림 산불을 미리 포착하고 경고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AI가 적용된 지난 넉 달 동안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은 911 신고 전에 AI가 감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낸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엔 산불감시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We received the call from the ECC and they've just informed me they need a smoke check on the Mesa Grande area. I would identify that area, take the binoculars. 또 이곳 산 정상에 있는 카메라는 2분 간격으로 360도를 스캔해 그 정보를 통제센터로 전송합니다. 지금은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AI는 이 같은 안개와 산불로 인한 연기 그리고 구름 등을 구분하는 학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샌디에고에서 KBS 뉴스 황동준입니다. 한인 2세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뉴저지주 펜소킨의 한 양조장에서 내년 상원의원 선거 도전을 위한 선거운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 양조장은 2018년 그가 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하원 3선고지에 오른 그는 같은 당의 뉴저지주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가 수뢰 혐의로 최근에 기소되자 그의 퇴진을 압박하면서 상원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5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들이 이번에 새로 발표됐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한인 성씨로 추정해본 한인 합격자 수는 총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합격자 수의 약 4%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주민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이 지난 금요일에 개장했습니다.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종합합니다.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가주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주민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가주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주민은 15%로 2007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인 올 2분기에는 주택 구입이 가능한 가주민의 수는 16%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1분기에만 해도 가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주민의 수는 56%였습니다. 2012년 이후 가주에서 주택 구입 능력이 되는 주민의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치솟는 주택 가격과 매물 부족, 몰기지 이자율 상승이 원인입니다. 가주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4만 3,600달러로 이 정도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간 가구 수입이 22만 1,200달러가 돼야 합니다. 주택가격의 20%를 다운하고 30년 고정 몰기지를 질 때 몰기지 이자율 7.1%로 계산하면 주택 유지에 필요한 월페이먼은 5,530달러입니다. 단독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가주에서 구입 능력이 되는 주민의 수는 올 3분기 23%로 전분기보다 2%가 떨어졌습니다. 이스턴 시에라 산지에 위치한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900인치의 기록적인 적설량으로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은 지난 8월까지 개장하는 등 70년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스키 시즌을 누린 바 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은 지 100일도 채 안 돼서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이 오늘 개장하면서 올겨울 스키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은 새로 업데이트된 체어 16 리프트를 올겨울 시즌에 선보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스키 타는 재미가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리프트로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중 관계 때문에 미주로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중국인들의 발길이 몰렸던 샌게브리엘 밸리의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내에서 차이나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의 로컬 상권이 이 지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의 발길이 최근 끊기면서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뉴노멀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샌게브리엘 밸리 상권은 중국인들을 위한 식당과 관련 업소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은 주요 고객층 중 하나인 중국인 방문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은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스몰 비즈니스들로 이 지역 식당 대부분이 최근 들어 일주일 중 영업일은 닷새나 엿새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매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쉬는 날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업일을 하루 이틀 쉬면서 영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방문 규모가 커 중국과의 관계가 지역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들과 투자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지역 경제 자체가 뒤들리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LA 투어리즘 앤 컨벤션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가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 남가주 내 대표적인 중국인 커뮤니티인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미스 지역에서는 10여 개의 중국인 관광업체가 문을 닫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비자인 EB5 비자 LA 한국문화원이 김치의 날을 맞아서 오는 16일 목요일입니다. 16일 LA 중앙도서관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국문화원과 LA 도서관 공동 주최로 오후 3시 30분부터 중앙도서관 내 썬튼 커트야드에서 열립니다. 도서관 측이 사전 참가 신청 접수를 통해 모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김윤희 한식 전문가와 함께 김치의 역사와 김장 문화,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김장 재료로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버무려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보내주는 김치를 이제 미국에서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국제우편으로 미국 전 지역에 김치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중단됐던 국제특급 우편 접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해외 김치 배송은 코로나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중단됐지만 지난 6일 일본 전 지역으로 배송이 재개된 데 이어진 이 미국의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한국 음식, 이젠 세계 속에 널리 사랑받는 한국 문화 낯설진 않습니다. 미술도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미술관들이 앞다퉈 대형 한국 미술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미술관 외벽 한가운데 한국 미술전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 전시회, 사진 전시회,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2번뿐인 대형 전시회, 올해는 당당히 한국 미술이 그중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1989년 이후 격동의 한국 사회를 표현해낸 작가 28명의 작품이 필라델피아 미술관 전시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K-팝 대표 가수들이 올해 미국 그래미상 후보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무척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어워즈. 지난 토요일 주최 측은 내년 2월 시상식을 여는 제66회 그래미상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방탄소년단과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트와이스, 또 피프티피프티 등 그룹과 솔로를 합쳐 10여 팀이 노래와 앨범을 출품했지만 모두 후보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지명됐던 데다 최근 멤버들의 솔로 활동 성적도 좋았으나 그래미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여러 K-팝 그룹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도 그래미 후보에선 탈락했다며 소식을 다뤘고요. 일간지 USA 투데이는 팝스타 샘 스미스와 K-팝이 그래미로부터 냉대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한이 나흘 남았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 회계년도가 이미 지난달 1일 시작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 이 셧다운 이야기 유독 많이 하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짧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또 셧다운 위기, 또 셧다운 위기, 또 셧다운 위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셧다운 위기가 매년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또 하나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있어 이 역시 통과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포함돼 있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흑인 후보였던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스캇 상원의원은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의 중도 포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스캇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공화당 경선전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하차한 주요 후보가 됩니다. 흑인으로서 보수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의원과 주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에 잇따라 선출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캇 상원의원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잠재적으로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자신은 트럼프의 부통령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선 캠페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이 바이드노믹스인데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로스 경영대학원이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딱 14%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답했습니다. 33%는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줬다라고 응답했고 이를 포함해 70% 가까이가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 이 경제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가장 큰 재정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응답자 4분의 3은 물가 상승이 향후 6개월간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 내내 지속된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권자 65%가 외식과 같은 비필수 지출을 줄였다라고 답변했고,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에 대한 지출도 줄였다는 응답자는 52%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밀린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서 또 좋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급등 행진이 끝나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소비 붐을 위협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진단했습니다. 아틀란타 연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분포 하위 25%에 속하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 1월 7.2%에서 지난달에는 5.9%로 감소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저임금 근로자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보는 레저와 접객 사업 분야의 평균 시급 증가폭 축소도 더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에 2조 달러에 달했던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도 줄어들었고, 이것은 미국인들의 올해 3분기 카드 빚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0억 달러 늘어나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을 증가를 했다는 뉴욕 연은의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이상의 신규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 비중도 팬데믹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연체율은 저소득층 거주지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지출을 임금 상승과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가 뭔지 아십니까? 오레오입니다. 오레오가 100여 년 역사의 오레오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쿠키 사이에 크림에 포크를 끼운 뒤 우유에 적셔 먹는 거, 뭐 오레오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크림의 양이 줄어서 포크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가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LA가 아니고 LG가 됐는데, 사실 그 LA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미국 전체에서는 한국 분들이 한국 야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번 코리안 시리즈가 LA가 조기 탈락하면서 LA 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을 미국 야구가 아니고 한국 시리즈를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LG하고 이제 그 위즈, 그러니까 KT 위즈죠. 이 수원 팀하고 이제 서울 팀인데, 두 팀이 그 1위, 그 레귤러 정규 시리즈에서는 1위, LG가 1위, KT가 2위를 차지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7전 4승제로 붙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위즈가 가져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오지환 선수의 역전포, 제가 세 번째 경기를 보면서, 이게 야구의 진짜 맛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에 땀을 쥐는, 물론 어느 팀도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두세 경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그러더니 LG가 연세를 몰아서 4차전에서 KT 15대4로 크게 꺾으면서 90% 우승 가능성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끝났죠. 새벽에. 그 5차전에서 열전 끝에 이제 3연승을 해야만 하는 절실한 그 KT 위즈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6대2로 결국은 LG한테 무릎을 꿇고, LG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하는 그런 감격. 근데 사실 이 우승도 중요하지만 3차전 경기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보시길 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야구는 이 맛에 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도 한국 그 시리즈 팬들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의 떼창 그 응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과 이제
승부하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 23년 전에 돌아가신 구본무 그 LG 구단주가 만약 LG 선수가 우승을 해서 MVP가 되면은 증정을 하고 오메가 시계를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선물을 해놨는데 오지환 선수가 그걸 타게 됐다 그래요. 역전 2번 역전하면서 그랬는데 오지환 선수가 반납을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LPGA 신인왕? 그렇죠. LPGA요. 그렇죠. 유해란 선수가 네. 갑자기 LPGA를 죄송합니다. 넘어와가지고. 예. 아니 야구 얘기 하나 더 할 거는 자그마치 4시간 동안 그 뒤풀이를 했다고 해요. 우승한 거 관중으로. 그래서 참 그 잠실벌이 정말 저도 기회가 됐었으면 가서 좀 꼭 보고 싶은 그런 멋진 경기였다 볼 수가 있겠고. LPGA 오래간만에 4년 만에 루키 유해란이 플로리다주 벨에어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어제 끝났는데요. 대회 이름이 아니카 드리븐 바이 게이 브린지. 이거 개인 브린지. 이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끝이 났는데, 이게 이제 아니카 손에서 다음에 그 아니카를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5타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공동 1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신인왕 레이스에서 남은 2개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2개 대회 모두 우승을 차지하지 않는 사실상 신인왕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역대 3번째로 한미 동시 한국에서도 신인왕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받은 경우가 신재와 이정은 6 다음에 3번째고 통산 14번째 신인왕, 그러니까 박세리가 처음 98년도에 받았고 이후 유해란이 14번째 신인왕으로 다시 타왔다. 그래서 사실 신인왕은 평생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유해란의 행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LPGA는 금년에 이제 1승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앞으로 나머지 2개 대회에서 또 어떤 공부하다 하는. PGA 투어, 다른 골프 소식 PGA 투어 시니어 투어에서 최경일 선수 이름이 오래간만에 10위권 안에 있네요. 그렇죠. 챔피언스 이제 시즌 최종전에 아리조나 피닉스 컨트리 클럽에서 투어 챔피언스로 경기가 치러졌는데 한국의 최경주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171타를 기록해서요. 공동 8위로 이제 금년 시즌 마감을 했는데요. 금년에 일단 탑 10에는 6번째 입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그런 찬스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요. 이 문제는 50세가 되는 선수들이 계속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상위권에 이제 있다 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 같은 경우도 거리가 안 나서 골프가 재미없는데 챔피언스랑은 그 시니어 선수도 마찬가지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래.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시즌 그러니까 신입생이 됐을 때 한 4, 5년 동안 전에 우승을 못하면은 우승할 기회가 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경진 1승을 갖고 있으니까 최경주 캐리어에 크게 오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의 또 활약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